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작업형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수험자 유의사항이란 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우리 감독관 분들께서 직접 설명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험자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받아보는 시험지 있죠? 그래서 시험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페이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자 유의사항 첫 페이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5-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앞에 거는 5-1, 뒤에 거는 5-2 이렇게 두 페이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뭐예요? 실제 작업형 도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번호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5-3페이지가 작업형 도면이구나. 그래서 해당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는 1번부터 공개도면 1번부터 쭉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총 9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 표시는 똑같아요. 똑같이 5-3으로 도면을 표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자 유의사항 1, 2페이지, 2페이지가 있는 거고 3번은 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뭡니까? 지급재료 목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재료 목록 5-4, 5-5번까지 이렇게 총 5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해당 요 수험자 유의사항을 감독관 분들과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감독관 분들께서 해당 설명과 더불어 시험시 유의사항도 같이 설명을 해주니까 꼭 귀 기울여 듣고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선행학습한다 라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두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좌측편에는 수험자 유의사항이고 우측편에는 지급재료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험자 유의사항 2페이지가 있고 지급재료 목록 2페이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제가 편의상 수험자 유의사항 1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수험자 유의사항 2페이지 이렇게 편의상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 목록도 지금 보고 계신 게 1페이지입니다. 요게 1페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가 우리 밑에는 5-5라 표시되어 있지만 제가 편의상 지급재료 목록 1, 2페이지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좌측편은 수험자 유의사항이고 우측편은 재료 목록이다. 지급재료 목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뒤에 우리 뺄끼리 계산이라던가 작업형 실습시 실제로 보게 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수험자 유의사항에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개 문제로 나와 있고요.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이라고 돼 있고요. 자격 종목 명칭입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명 같은 경우는 간관 및 동관 조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작업형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필답형 시험도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작업형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공개 문제니까.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비번호 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번호는 별도로 이제 시험장 가서 받게 되면은 쓰시면 되고 시험일시 뭐 시험장명 이렇게 적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시험 시간이 5시간 30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보시면 자, 갈로 1번에 나옵니다. 지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같이 간관 및 동관의 조립 작업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첫 번째 관을 절단할 때는 수험자가 지참한 수공구 예를 들면 수동 파이프 커터, 튜브 커터, 셋톱 등을 사용하여 절단한 후 파이프 내의 거스러미를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을 절단하고 내부에 칩이 들어있으면은 칩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수동 공구, 수동 파이프 커터를 쓰라라는 건데 우리 사실상 시험장에 가면 동력 나사 절삭기가 있죠.
그 동력 나사 절삭기는 엄밀히 따지면 강관 커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관 커팅, 나사 절삭, 리머 작업이 모두 가능해요. 근데 시험장에는 해당 동력나사 절삭기의 대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 1인당 한 대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 뭐 2인 또는 3인에 한 대 이런 식으로 규정상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수 대비 동력나사 절삭기의 개수가 부족할 수가 있겠죠. 뭐 물론 간혹 시험장에 따라서는 1인 한 대 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운이 좋다. 나 시험장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험장에서는 수험자분들의 수보다 요 장비의 수가 좀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커팅까지 동력나사 절삭기에 가서 같이 몰려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상 손해보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 커팅 정도는 요런 식으로 수동 파이프 커터라든가 튜브 커터, 셋톱 등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서 커팅은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보면은 플랜지 및 강관 용접 이음새는 지정된 용접봉을 사용하여 아크 용접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해당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는 우측에 지급재료 목록 보겠습니다. 지급재료 목록에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급재료 보게 되면은 용접봉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7번에 인동납 용접봉, 그리고 29번에 보시면 고산화 티탄계 아크 용접봉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플랜지 용접 같은 경우는 요 고산화 티탄계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경 같은 경우는 파이 3.2, 그 다음에 길이가 350, 자 350mm겠죠. 요거를 인당 16개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를 흔히 KS 표시로 E4313 용접봉 뭐 요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 용접봉은 그 표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실습하실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용접봉 표시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참고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마켓에다가 표시해 둔 건데 규격 표시 방법에 따라 용접봉 번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시 방법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나와요. KSD로는 E4313, 그래서 여기 기호 같은 경우는 KSD로 표시한 거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JIS 표시 기호로는 E4313 똑같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AWS 표시 기호로는 E6013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접봉을 구매하실 때 요 보통 보면은 이 고산화 티탄계가 E6013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요 KS E4313과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번호가 바뀔 수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고산화 티탄계를 사용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방금 봤던 플랜지 및 강관 용접 이음새는 지정된 용접봉을 사용하여 아크 용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E4313 또는 E6013 고산화 티탄계를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당구장 표시 보겠습니다. 강관과 플랜지의 용접 후 플랜지 조립 체결 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플랜지 용접하시고 나서 사실상 요 체결은 뭐냐면은 볼트너트로 체결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볼트너트 체결하기 전에 그 플랜지 용접 부위를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과거에 플랜지 용접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용접하고 나면 그게 바깥면이 되거든요. 근데 바깥면에다가 용접을 하면은 사실상 끝나요. 근데 과거에 이 용접 기능도가 떨어지시는 수험자 분들 중에서 사실상 이거는 위법한 행위긴 한데 플랜지 안쪽 면에, 그러니까 용접한 바깥쪽 면 말고 안쪽 면에 뭐 본드를 칠한다던가 혹은 안쪽 면을 또 한 번 더 떼운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플랜지 용접 후에 이 볼트너트 체결하기 전에 감독관으로부터 용접을 제대로 했는지 혹은 뒤쪽에 부정행위가 있진 않는지 확인을 받아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시험 종료 후 작품의 수합 시험 시 누수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제출하고 뭐 도면도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도면은 그냥 갖고 가시니까 그래서 작품 제출하고 남아있는 재료를 같이 제출하고 나면은 감독관이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시면은 수합 시험을 하고 만약에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러서 확인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잠시 대기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안내에 따라서 수합 통과 여부를 보고 이제 퇴장하세요 하면은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갈로 1번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5시간 30분이죠. 5시간 30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5작품입니다. 점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시험 시간 내에 완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갈로 2번 수험자가 지참한 공구와 지정된 시설만을 사용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갈로 3번 수험자는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 재료가 불량품일 경우에만이라고 되어 있죠. 불량품일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고 기타 가공, 조립 잘못으로 인한 파손이나 불량 재료 발생 시 교환할 수 없으며 지급된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 시작 전에 요 해당 수험자 유의사항을 감독관분들이 안내를 해줄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런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와 더불어 지급재료 목록 확인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우측에 있는 거 2페이지니까 제가 1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급재료 목록을 요렇게 같이 보면서 감독관 분들이 하나하나 불러주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강관 40에 600ml, 강관 32에 600ml 다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불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90에 엘보 20회짜리 3개 있습니까? 근데 난 2개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 추가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급재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줍니다. 자, 이때 이상이 있거나 좀 불완전한 부속이 있다면 그때 교환을 요청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 보세요. 지급된 재료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재료가 불량품인 경우에만, 그게 언제? 지급재료 목록 확인하는 그 상황에서 불량품이 발견된 경우에만 교체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는 그 후에 발견된 불량품은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요거 규정상 요건 작업자의 미스로 본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규정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자 유의사항 읽어보고 지급재료 목록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때 막 뺄끼리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정확히 시험 순서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갈로 4번에 보시면 지급재료의 재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같은 말이죠. 3번하고 잔여 재료는 작업이 완료된 후 작품과 함께 동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험지도 같이 제출했는데 요즘에는 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지까지는 내라는 소리는 안 하고요. 보통 보면은 작품하고 남아있는 재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남아있는 재료는 왜 같이 제출하느냐, 대충 감이 오시죠. 남아있는 재료를 방치해두면 다른 수험자가 그 남아있는 재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료 역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로 5번에 보시면 수험자가 지창 공구 중 배관 꽂이용 지그와 동간 CM 어댑터 용접용 지그는 사용 가능하나 그 외에 용접용 지그, 턴테이블 회전형 형태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변경이 된 내용이긴 한데 과거에 한번 지그를 금지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는 CM 어댑터 꽂이든 배관용 꽂이든 뭐 턴테이블이든 모두 다 금지를 시켰는데 사실상 그 CM 어댑터 꽂이 같은 경우는 기능도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두 개 사진 있죠. 그래서 좌측편에 있는 게 파이프 꽂이고 우측편에 있는 게 CM 어댑터 용접용 꽂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진들은 저희 에듀강 마켓에 판매 사진으로 제가 등록해 둔 건데 잠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턴테이블입니다. 논란의 턴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 그냥 파이프 꽂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작업할 때 잃어버리지 않게끔 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그냥 편의상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우측편의 CM 꽂이 역시도 그냥 말 그대로 CM 어댑터를 세워만 놓는 형태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턴테이블은 어떠냐 하면은 여기 안쪽에 베어링이 있어요. 여기 안쪽에. 그래서 이 베어링이 위에 보시면 플랜지를 얹을 수 있는 판이 있죠. 플랜지를 얹어 놓고 베어링을 이용해서 요 턴테이블 말 그대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봉만 딱 갖다 대놓고 턴테이블을 돌리면서 용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용접 기능도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기능도 평가에 좀 악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한 기능도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 해당 턴테이블은 사용을 금지하는 거고요. 이제 과거에는 요 파이프 꽂이라던가 CM 어댑터 꽂이도 금지를 했었으나 이거는 기능도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제 수험자분들의 민원이 많아서 현재는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갈로 6번 보겠습니다.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사용 방법, 그리고 재료 및 공구 등의 정리정돈 등 안전수칙 준수는 채점 대상이 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안전점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작업복 입으시고 그 용접 시에도 만약에 반팔이면은 토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물론 전기 용접 하실 때는 우리 청자켓이나 진짜 좀 튼튼한 작업복 있죠. 안 그러면은 진짜 다 뚫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업에 알맞는 작업복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 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7번에 보면 다음 시험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는 그냥 불합격입니다. 점수 자체도 없고요. 뭐 필단 만점 맞았더라도 그냥 불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번 보시면 기권입니다. 수험자 본인이 여기 보이시죠?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 포기 의사를 표하는 경우 너무나 당연하죠. 기권의 경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나번 보시면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시험 시간은 5시간 30분인데 5시간 30분 안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도 불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은 보시면은 5작품입니다. 그래서 5작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불합격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데 쭉 살펴보겠습니다. 갈로 1번. 도면 치수 중 부분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5mm 그리고 전체 길이는 가로 또는 세로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런 도시기호가 있다. 여기 가운데 제가 유니온을 설치한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치수가 예를 들어 200mm다 라고 한다면 자, 요 부분에서 215mm로 15mm가 길거나 그래서 215mm면 15mm가 긴 거죠. 그리고 반대로 185mm로 이건 뭡니까? 15mm가 짧은 겁니다. 요런 경우에 요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장이란 것도 있는데 전장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반대편에 이쪽의 길이가 예를 들어 300mm다 라고 했을 때 자, 200mm 300mm 더하면 뭐예요? 500mm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당겼을 때 요 두 도막을 합친 길이가 뭐예요? 전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500mm인데 전장 길이가 500mm인데 만약에 30mm 긴 530mm가 된다거나 혹은 30mm 짧은 470mm가 돼버리면 이 역시도 불합격,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5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치수도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 치수를 알맞게 맞추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갈로 2번에 보시면 수압시험 시 0.5MPa 키로로 하게 되면 5kg/제곱센치인데 이 0.5MPa 이하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물이 샌다는 거죠. 이때도 오작품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수압만 통과하면은 합격하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수험자 유의사항, 공개된 수험자 유의사항에서는 0.5MPa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감독관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점 기준표란 게 있어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는 최소 수압이 0.5MPa인 것이고 그리고 0.5MPa에서 통과했다는 거는 오작품이 아니라는 소리지 만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0.5MPa에서 통과하면은 그 위에 상위 압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0.5가 최소 압력, 그 다음 0.9MPa이 두 번째 압력, 그 다음에 1.2MPa이 세 번째 압력.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 최대 압력이라고 한다면 1.2MPa 키로로 하면 12kg죠. 그리고 0.9MPa는 키로로 하면 9kg/제곱센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kg/제곱센치를 통과했을 때만 예를 들면 수압시험 압력이 최대 점수가 20점이다. 그러면 최대 점수 20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분 길이에서 추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부분에서 뭐 만점이 3점이라면 부분 길이가 맞다면 3점, 부분 길이에서 한 1, 2mm 짧다 그러면 1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가산해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 통과한다고 무조건 합격은 아니고 누수 통과하면 이제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답형 점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필답형 점수를 많이 받아 두신다면 누수 통과하면은 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0.9MPa, 1.2MPa 요건 제가 예시로 든 겁니다. 실제 채점 기준표는 공개되지 않아요. 감독관 분들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압력은 모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예시를 든 거고 20점이라는 점수 역시도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요 최소 압력은 표시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최소 압력 통과하면 오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에 보시면 평행도가 30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평행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배관이 이렇게 직각 배관이 있어요. 직각 배관일 경우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요 직각의 높이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mm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각도가 너무 불량해 이렇게 대각선으로 휘었어요. 자, 이 경우에 이렇게 휘어 있는 길이가 30mm 이상 차이가 난다면 예를 들어 100이었는데 요걸 측정을 해보니까 요 길이가 70mm예요. 그러면 원래 정상 길이는 100mm인데 70mm라는 거는 30mm 짧아진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행도에서도 역시 이 30mm라는 치수를 기준으로 오작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 각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각도로 보는 게 아니고 요 끝선과 끝선의 길이로 딱 봤을 때 30mm 차이 나는 경우에는 오작으로 간주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각도가 틀어져서 30mm 차이 나는 거는 눈으로 딱 봐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30mm 틀어지기가 더 힘들어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쨌든 요런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갈로 4번에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변형이 심하여 외관 및 기능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오작품이고요. 그 다음 갈로 5번에 도면과 상이한 작품인 경우 그래서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우리 동간의 엘보 방향을 뒤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측편이 동엘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측편이 동엘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전부 도면과 상이하다라고 해서 오작품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갈로 6번에 보시면 지급된 재료 이외의 다른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오작품으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 갈로 7번에 보시면 플랜지의 패킹면과 용접면을 바꿔서 조립한 작품. 자,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관리 기능장에 지금 출제되고 있는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25의 플랜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게 형식이 RF형입니다. RF형. 자, 그래서 이게 재료 목록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플랜지 해서 여기 평플랜지 RF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규격은 25A 10kg/제곱센치짜리 요게 이제 사용 압력이거든요. 견딜 수 있는 압력을 표시해 놓은 건데 10kg/제곱센치에 견디는 플랜지다라는 건데 이 특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RF형 같은 경우는 여기 한쪽 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평평한 플랜지는 FF형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 아마 2019년 이전일 거예요. 2019년 이전에는 FF형이 출제가 되다가 현재는 RF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F형 같은 경우에는 패킹면이 따로 있어요. 그 패킹면이 뭐냐면은 여기 돌출된 부분 있죠. 이 돌출된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은 패킹을 여기에다가 넣기 위해서 패킹을 넣었을 때 좀 더 기미를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공해 놓은 면이기 때문에 위에처럼 여기 볼록한 면이 결국 뭡니까? 패킹면이다 라는 겁니다. 패킹면. 그러면 반대로 평평한 면은 뭐예요? 요거는 용접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접면. 그래서 요 평평한 면에다가 파이프를 넣고 비드를 내서 용접을 하셔야 되는데 이 패킹면에다가 파이프를 얹어 가지고 비드를 내서 용접하게 되면 이거는 오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 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연습할 때부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자 유의사항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 수험자 유의사항 한 번도 안 보고 준비하시는 분하고 보고 나서 준비하시는 분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지급재료 목록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꼭 한 번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우측에 지급재료 목록을 보시게 되면 여기 10번 항목부터요 쭉 보시면 14번 항목까지 전부 T에 관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관리 기능장 지급재료 목록에 보시면 T가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이경T고요. 이렇게 보시면 40에 20, 32에 20, 25에 15, 20에 15A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이경T인데 딱 한 가지 정T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32A 정T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2A 정T가 한 개 있다라는 거는 작업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세요. 요건 제가 뺄끼리 계산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뺄끼리 계산 작업할 때 32AT가 한 개 있다라는 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혼동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뺄끼리 계산할 때 엄청 수월해져요. 그거는 뺄끼리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지급재료 목록을 보니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같은 경우에는 T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4개는 이경T고 하나는 정T다. 이 정T는 32A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수험자 유의사항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뺄끼리 영상과 작업형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